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NC를 멀찍이 따돌리고 전반기 1위를 확정지었는데 양현종 선수는 통산 100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보조금 사업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추가 수사 의뢰됐습니다. 개장된 지 1년이 안 돼 발생한 남광주 야시장 사고는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불법 개조된 화물차를 몰고 다닌 농민들을 경찰이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농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전반기 1위를 확정지은 기아 타이거즈가 현재 광주에서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극적인 역전승에 힘입어 오늘도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현장에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무더위보다 뜨거운 응원 열기가 이곳 챔피언스 필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함께 응원가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며 경기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기아가 김선빈과 이명기 연속 안타로 현재 5대1 4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선발 양현종은 5회까지 4안타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호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양 선수는 기아 왼손 투수로서는 최초로 100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기아는 시즌 전반기 56승 28패로 기아를 7게임 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타격이 무섭게 터지면서 최근 10경기 9승 1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타격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데요.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과 11타자 연속 안타, 12타자 연속 출루와 득점, 그리고 한 경기 최다 안타까지 한국 야구 역사에 새로운 기록들을 남기며 상대 투수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기아의 성적에 팬들도 홈경기 8차례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등 구름 관중으로 보답했는데요. 시즌 막판 첫 100만 관중 돌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끝으로 시즌 전반기를 마감하는 기아는 다음 주 넥센을 상대로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김기태 감독은 후반기를 임하는 각오를 다음 주 월요일에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특혜 시비가 일었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운영권 재협상은 기아 구단이 광주시에 30억 원을 기부하는 선에서 타결됐습니다.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올해부터 15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총 30억 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달에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기아 구단의 야구장 운영권을 놓고 광주시는 25년간 운영하면 23억 원 흑자라고 계산한 반면 기아는 40억 원 적자라고 맞서왔습니다. 야시장을 개장한 지 1년도 채 안 돼 발생한 남광주시장 안전사고는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사고 장소 말고도 졸속 개장을 의심케 하는 문제점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조명기구를 매단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며 상인과 손님 6명이 다친 남광주시장. 야시장이 열린 상황이었다면 화재나 감전사고로 번져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상인들은 공사 당시부터 여러 번 위험을 알렸다며 분노합니다. 공사할 때 저거 와이어로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고 말씀까지 했어요. 또 야시장 조성 공사가 급히 이뤄진 뒤 안전하지 않은 곳이 철제 구조물만이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마무리가 엉성한 바닥 공사 때문에 입원 환자까지 나왔다고 말합니다. 내려가고 여기는 풍경이고 여기 쑥 올라와 있는 상태라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왔다 갔다 달려 이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설이 부족한 채 개장한 것도 문제입니다. 야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10칸뿐인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야시장에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조리장은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이 창고 같은 건물 내부에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현재 조리장의 바닥은 물 청소가 불가능한 공간입니다. 배수구가 없기 때문인데요. 딱 봐도 바닥에 흙먼지가 잔뜩 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리장 앞엔 동물의 배설물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가스도 연결이 안 돼 가스렌지는 8달째 무용지물. 사실상 조리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가스 연결이 이제 하려면 100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돈 300만 원 가까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된다. 전통시장도 살리고 광주의 명물이 될 거라며 10억 원을 들여 개장했던 남광주 야시장.
개장 당시 하루 10,000명이 몰려들며 반짝 인기를 누렸지만 이렇게 준비가 덜 됐던 탓인지 야시장 관광객은 지난 4월 기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경찰과 축산농가가 소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 개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다, 반면 축산농가는 너무한다, 이런 입장인데 무슨 내용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를 여러 마리 싣고 도로를 달리는 한우 농가의 화물차입니다. 지난 4월 경찰은 이 화물차가 불법 개조된 것이라며 농민 등 4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농민들은 벌금을 물고 범법자가 됐는데 사실 전남 16,000 한우 농가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안을 내놓고 단속을 해달라는 거죠. 아무 대안도 없이 이것도 위법, 이것도 위법, 이것도 위법 하면은 저희들은 어떤 게 위법인지 어떤 것이 진짜 법에 맞는 것인지. 현재 대부분의 차량에는 적재함보다 큰 철제 구조물이 붙어 있는데 한꺼번에 4마리 정도의 소를 싣기 위해서입니다. 법을 준수하려면 적재함 규격에 맞춰 철제 구조물을 새로 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를 한두 마리밖에 실을 수 없어 영세 농가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맞아요 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탑으로 이렇게 기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의상이 좁아져 버리면 소를 못 실어요. 단속을 한 경찰도 난감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과적을 지탱해주는 충격흡수기와 적재함보다 큰 철제 구조물을 탈부착하는 등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이 한우 농가 차량들이 언제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적에 대한 교통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와 그 실은 화물은 생물인 소입니다. 소가 다른 2차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장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부 지원금도 없이 차를 운행하라고 하기엔 한우 농가들이 감당할 몫이 크고 관련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한우 농가와 경찰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산하기관 여직원을 갑질, 성추행한 혐의로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 의뢰했던 광주시가 경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비 서류가 허위로 꾸며졌다는 건데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시 관광진흥과 전 과장 등 공무원 2명과 광주시 관광협회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외 출장 경비를 빼돌리고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인데 경찰이 주목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 부분입니다. 광주시가 진행한 민간 위탁 사업을 수행한 광주시 관광협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증빙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는 겁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경실련은 허위정산이나 부실정산이 비단 관광진흥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사업 종료 후 2달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광주시 사업들을 분석해보니 몇 년이 지나도록 정산을 하지 못한 사업이 수십 건에 달했다는 겁니다.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20대에는 이겁니다. 2016년도의 사업이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광주시 민간 위탁 사업은 226건에 3,250억 원 규모. 경실련은 묻지마 지원과 부실정산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시작된 보조금 사업의 비리가 경찰 수사로 그 몸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해외 매각과 관련해 그동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이 일제히 결사 반대를 외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체 임원들은 해외 매각 시 사퇴하겠다며 채권단을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더블스타로 매각을 강행할 경우 전원 사퇴하겠다. 금호타이어 임원들이 결의문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임원들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강한 노조로 비판했습니다. 규모나 기술력에서 뒤지는 중국 업체로의 매각이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채권단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매출의 규모에서는 4분의 1 수준인 기업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부적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과 본사 소속의 사원들 역시
일제히 해외 매각 결사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더블스타가 기술과 자금을 유출한 뒤 국내 공장을 고사시키는 이른바 먹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는 18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을 논의할 금호산업이사회가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충에 실패할 경우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경영진 교체라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낼 수도 있어서 양측의 정면 충돌이 우려됩니다. 앞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료율을 연간 매출액의 0.5%, 사용기간을 12년 6개월로 하는 수정 조건을 제시하며 금호 측에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새 대표이사에 김선정 아트선재센터 관장이 선임됐습니다. 김선정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가 감독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재단이 주도권을 갖고 지역과 좀 더 긴밀히 연계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는 감독을 선임해 내년 전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전시 예산 등 재정을 확충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5.18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정상화 토론회가 오늘 일부 발제자가 바뀐 가운데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축소된 지원과 왜곡된 위상을 복원하고 정부와 광주시 시민 간의 협치를 지적했습니다.